자, 이제 정적분하고 넓이의 관계에 한다. 정적분하고 넓이의 관계. 자, 정적분 뜻이 어떤 의미였냐면, 이렇게 된, 자, 이게 y 이퀄 x 제곱입니다. 이게 y는 x 제곱.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 하면 지금 못 구하잖아요. 그치? 이런 곡선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n 등분으로 나눠줘요. 전체. n 등분으로 나눠서,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고쳐버리면, 이렇게 고쳐버리면, 이제, 넓이 형태는 직사각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게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요거를 그냥 fx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를 x1, x2, 요거를 xn 이렇게 돼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죠. 자, 밑변의 길이는 전체가 1이네. n개를 나눴기 때문에 요 한 개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다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n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거든요. 밑변은 공통이네. 공통을 묶어내버리면 높이들의 합이야. 높이들의 합. 됐나? 높이들의 합이 높이를 어떻게 찾냐면 fx1 이게 높이, fx2 이게 높이. 높이도 이게 뭐야? 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함수 값이지. 함수 값이다, 이제. 함수 값. 뭐 함수 값은 봐. 그래프가 양에 있을 때는 양수로 표현이 되지만 음에 있을 때는 음수로 표현이 돼요. 높이를 뭘로 하냐면 길이로 하는 게 아니고 함수 값으로 해요. 함수 값으로. 자, 그래서 n개를 대했다, 이제. n개를 대주고 나면 이게 바로 이거의 넓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닌 부분 이런 게 들어있지. 자, 그거를 한없이 잘게 쪼개버립니다. 잘게 쪼개서, 쪼갠다는 말은 이 등분을 무한 등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한 거를 우리는 요 0부터 1까지, a부터 b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게 정적분 뜻이야. 그럼 여기서 봐. 이게 길이 같으면 이 값은 항상 양수만 나와요. 근데 이 함수 값으로 했잖아, 함수 값.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하면 이런 것들은 높이에 해당하는 걸 계산할 때 양수로 계산이 되고 이런 것들은 계산할 때 음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해버리면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면서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남는 고분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이 넓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넓이가 되는 거는 이런 함수는 다 양수죠, 지금. 이때는 봐라. 높이에 해당하는 이 함수 값이 다 양의 값만 되잖아. 그럼 이때는 정적분이랑 넓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모든 값이 함수 값이 다 음수잖아, 음수. 그러면 정적분행 결과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의 넓이는 10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적분이 넓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적분을 이용하면 넓이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정적분을 이용하면 넓이를 계산합니다. 정적분 뜻을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fx, dx를 했는데 요게 넓이가 되기 위해서는 요런 조건이 있으면 그건 넓이가 됩니다. fx 그래프가 x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없을 때는 요런 정적분이 바로 넓이를 나타냅니다. 그럼 무슨 넓이냐면 이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함수 값은 바로 이 길이니까, 그죠? 이런 길이를 구합니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합니다. 어디하고 이루는 넓이? x축과 이루는 넓이를 나타냅니다. 그럼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렇게 해서 요까지를 정적분하는 동안에는 계속 넓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지.
없어지는 것은 요렇게 하면 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x 아랫부분을 위로 올리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바로 이 뜻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직분을 해주면 이제 이거는 넓이가 됩니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던 위쪽에 있던. 그래서 fx의 절대값을 그 구간에서 정직분 해주면 그게 바로 넓이를 의미한다. 또 정직분을 이해해야 돼. 자, 요렇게 되는 도형. 자, 요 넓이를 구했더니 2야. 요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가 3이야. 자, 요게 A이고 B야. 그럼 A부터 B까지 요 함수를 정직분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요까지 정직분 2가 되고, 여기서 요까지 정직분은 마이너스 3이 돼요. 넓이가 3이에요. 자, 요렇게 정직분 하면 뭐가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돼요? 이해됐죠? 그것만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정직분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다 넓이를 다 구해내줘요.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예를 들어서 이런 넓이를 봐요. 이런 넓이. 자, 이런 넓이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느냐면, 아까 전에는 이렇게 했지. 어떤 함수가 양에 있을 때는 그대로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음수 쪽에 있는 거는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넓이가 돼. 음수, 양수 이런 게 있을까, 이제? 자,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건 어떻게 하느냐면, 자, A부터 B까지가 내가 요만큼을 정직분할 때. 그럼 그거는 무슨 뜻인데? 바로 이 넓이를 구해요. 이 넓이. 자, 요만큼을 정직분한 건 무슨 말이에요? 요 넓이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한 거에서 초록색 넓이만큼을 빼버리면 요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빨간 넓이가 뭘 의미하느냐면 곡선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형태에서 위쪽을 의미해요. 위쪽을 정적분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정적분 형태를 빼버리면 그게 요 파란, 노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쪽 정적분이 이 말이지.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이 곡선을 fx를 했다. 자, fx를 정적분 A부터 B까지 초록색은 gx야. gx를 정적분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빼주는데 이 적분 구간이 같지. 적분 구간이 이렇게 같게 되면 fx 빼기 gx의 정적분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정적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항상 위에서 아래쪽을 뺀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아래쪽. 이 곡선이 X축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없어. 위쪽에서 아래쪽 곡선을 뺏는 식을 그 구간에서 정적분해주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fx야. 이렇게 생긴 식, 이게 gx식. 요게 a이고, x좌표가, 요게 x가 b이고, 요게 x가 c야. 자, x축은 어디 있든 관계없다 했다.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기 때문에 이게 양에 있든 음에 있든 항상 그 값이 양이 돼요. 이때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A부터 B까지는 파란색이 위에 있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넓이는 파란색 fx, 빨간색 gx를 뺏는 거를 적분해주면 여기 넓이가 되고, 다시 B부터 C까지는 빨간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뺏는 요 식을 정적분해주면 그게 넓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됐죠? 이런 곡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x축. 그럼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곡선을 정적분해줘. 이때는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한 다음에 도를 바꿔줘.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직선이잖아. 직선. 무슨 직선? y =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것도 곡선이야. 요거를 fx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할 때는 파란색이 위에 있지. 파란색이 fx야. fx에서 0을 뺏는 식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이게 넓이. 근데 이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게 x축이지. 0에서 fx를 뺏는 거야. 이 식을 b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해. 자, 그게 바로 마이너스 b에서부터 c까지 fx dx. 즉 그대로 정적분하는 음수지.
그래서 요 부호 바꿔준다는 거, 그런. 근데 이와 같이 X축일 때는 생각을, 이제 위에서 아래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양수 쪽에 있으면 그게 바로 넓이. 음수 쪽에 있으면 부호가 음수인 상태의 넓이. 알겠지? 역시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하는 거하고 개념은 같은 거야. 같은데, 특히 X축일 때는 그게 0이니까. 0이니까 그냥 양수일 때는 그대로 쓰고, 음수일 때는 부호만 바꿔주는 거야. 자, 그게 넓이겠네요. 자, 이제는 속도 거리인데, 속도 거리는 미분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미분에서 속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미분에서는 되게 쉬워 문제고. 적분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헷갈리는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돼. 자, 먼저 위치를 우리 미분했더니 이게 속도였죠. 속도. 자, 속도를 미분했더니 이게 가속도가 됐다. 자, 적분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다룰 거야. 적분에서는. 그럼 이제 속도를 적분해버리면 위치가 되어가지고 위치가 안 돼요.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위치가 아니고 어떤 식인가가. 자, 속도식이 있어. 그럼 속도식은 뭔데? 위치식을 미분했는 거지. 그지? 위치식을 미분한 거잖아.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B까지. 그럼 A부터 B는 무슨 시간에 해당해, 시간. 요렇게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자, 1일 때 2 이렇게 차라리. 1일 때 2. 자, 요거 이제 접근했다. 요거 접근하면 뭐가 돼? 위치가 되죠. 위치. 접근식은 위치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원래 있던 위치식은 아니겠지. 왜? 부정접근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가. 그래서 여기서 1부터 2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2일 때의 위치야. 이건 1일 때의 위치야. t에 1 넣고 2 넣을 거니까. 이제. 그럼 1일 때의 위치야, 2일 때의 위치야. 2일 때의 위치에서 1일 때의 위치를 뺀 거야. 위치의 차이를 의미하잖아. 위치의 차이. 그래서 이거는 위치의 차이, 즉 변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위치가 아니야. 위치가 아니고 위치가 요 기준되는 요 시간 1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해 있다라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요.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히 이야기해서 변위다 이렇게 할까요? 변위. 속도를 적분해버리면 위치가 아니라 할까? 위치의 변화량에 속도를 적분. 뭐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 이렇게 하면 위치의 변화량, 즉 변이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변이 이렇게 볼 거야. 위치 아니랄까 기준되는 시각에 대해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 변화된 양을 나타내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찾아? 위치는 내가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는데 요만큼의 위치 변화가 있었다. 그 위치 변화가 조금 전에 또 그 변이를 나중에 문제 통해서 또 보고 일단 의미만 그렇게 알아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움직인 거리가 있어.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서희, 오래간만에 하니까 힘들지? 그래도 해. 요게 속도식이야, 속도. 속도를 이렇게 적분하는 거야, 적분. 자, 속도를 이렇게 적분하는 거야, 적분. 정적분할 거야, 정적. 시간에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자, 이거는 봐, 정적분 해버리면 다 양수지, 양수. 이거는 움직인 거야, 움직인 거. 근데 이거는 봐, 계속 움직인 양은 이만큼 있어. 움직인 양은 이만큼 있는데, 이거는 적분해버리면 양의 값으로 표현되지만 이거는 음의 값으로 표현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 버린다, 그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를 그대로 계산하는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해서 지점이 딱 돌아왔어. 변이는 제로가 될 거야, 변이.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많이 움직이지, 지금.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안 돼. 요만큼의 넓이를 다 구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된다. 알겠지? 자, 다시. 그냥 정적분을 해버린 속도식을 이야기인가?
그냥 정적분 해버리면 변이야, 변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 하는 그 변이를 그냥 정적분은 변이.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움직임 거리가 됩니다. 넓이를 구해주면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죠. 위치는 어떻게 찾는다는데 위치는 내가 제일 처음 위치에서 변이를 더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변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적분합니다. 그냥 적분. 됐지? 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먼저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보다시피 지금은 모든 부분이 음수 쪽에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를 정적분해서 요렇게 해주면 넓이가 돼요. 그냥 정적분해 요렇게 해주면 넓이가 돼요.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x제곱이지.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 1이네. 그럼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지. 지금은 요게 다 양수네. 양수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x제곱 요 함수를 마이너스 1까지 그냥 정적분해주면 요게 바로 넓이를 나타냅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공식 하나 보자. 공식. 앞으로 이제 요런 넓이를 자주 구해요. 자주. 여기서 0과 2가 x축과의 교점이지. 그럼 이거의 근이겠네. 근. 이거의 근이 0과 2잖아. 그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요거 이꼴 제로 했는 방정식 근이야. 0과 2. 그럼 이 근이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네. 요 구간이 알파고 베타네. 그지? 자, 일반적으로 쓸게. 인테그랄. 요 적분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다. 그럼 알파 베타는 뭔데?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나타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표현이 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이 돼. 요런 형태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요런 넓이를 구할 때는 적분 구간이 뭔데? 바로 이 근이라 했다. 근. 아래 끝, 위 끝이 요 2차 방정식 근이야. 요럴 때는 이제 요 공식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럼 이것도 봐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2차 계수가 1이지. 그럼 6분의 2차 계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관계없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작은 건 큰 건이야. 그리고 이 식에서 2차식이야. 이게 2차. 2차식일 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알파에서 베타 요거야.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요 2차식의 근이 되는 모든 식은 요렇게 넓이를 구한다 생각. 요것도 마찬가지지. 요게 알파에서 베타 뜻이잖아. x축과의 교점이 바로 근이란 말이야. 요게 근이 된다. 요 방정식. 그래서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 어디? 요거?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붙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건 작은 건 이랬잖아. 빼면 무조건 양수. 이건 양수만. 그래서 절대값 붙이는 게 정적분이 아니고 넓이라니까. 넓이. 자, 이거는 3차식이지. 자, 3차식인데 이제 앞으로 정적분에서 적분에서는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미분하면 안 돼. 미분의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적분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의 식을 써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양수네. 0에서부터 1까지는 음수네.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인수분해를 해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다? 이게 필요한 거지. 이 극값을 갖는 이 x값이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적분에서는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 항상 인수분해를 해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양수고 음수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이거는 넓이를 구하라 하면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 3승 빼기 x를 그냥 적분만 하면 이게 넓이.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x 3승 마이너스 x를 적분을 하면 이게 음수가 되어있지. 요렇게 해줘야 넓이. 됐지? 자, 그 다음 요거 기억나는 거 뭐예요? 3차 함수는 대칭성 있다 있지. 3차 함수는 대칭성 있다 있잖아. 나중에 미적 가서 원래 배우는 건데 그때 이야기했다. 3차 함수는 요렇게 되는 3차 함수는 하여튼 요 의대 대칭이 되지, 그지? 요 의대 요렇게 대칭되는 점이 있어. 그 대칭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우리 변곡점이다 이런 불렀다, 그지? 그럼 이 그림은 봐, 벌써 대칭돼 있네.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플러스니까 요 점에 대해 대칭을 했다.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겠네. 그럼 요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게 편하겠지. 3차 함수 꼭 알고 있어야 돼. 대칭성, 그러한 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3차 함수식은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 지금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보고 하면 되는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 x 제곱을 묶어버리면 x 빼기 3 이런 그래프지.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만나고 오른쪽이 올라가야 돼. 그지? 그럼 오른쪽이 올라가는데 3에서는 그냥 만나는 거야. 이렇게. 0에서는 접해야 돼. 이렇게. 요게 3이고 요게 0이 되는 요런 거. 까지 됐지?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색칠돼 입으면 넓이 구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은 여기네. 2는 여기네. 요 넓이 구하라. 자, 그림을 봐, 지금. 두 개 그림을. 하나는 셰미 그린 거고, 하나는 책에서 그린다. 책에서는 여기 Y축 안 그리면 이상하거든. 그 책에서는 Y축 다 그려줘. Y축이 없이 그렸어. 자, 어느 게 그림이 보기가 편해. 이게 당연히 편하다. 그래서 X축, Y축 중에 지금 X축은 필요해. X축에 접한다 이런 사실. 그리고 만난 점이 다 있기 때문에 X축은 그려야 돼. 근데 Y축은 안 그리는 게 편해. 안 그리는 게. 됐지? 그럼 필요하면요. 필요하면 당연히 그려야지. 지금은 필요 없어. 요것도 음수고 요것도 음수니까 계속 음수만 되지. 그럼 0에서부터 마이너스 0까지 가를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 함수를 그대로 정적분 한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전체가 다 음수만 돼 있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적분은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정적분은 그대로 하면 돼. 자, 요게 1, 3 풀마에서 요 식은 마이너스 3하고 1이야. 자, Y축 안 그리는 게 좋다 했다. X 이꼴 0, X 이꼴 1. X 이꼴 0은 여기네, 여기. 요 곡선하고, X축하고, X 이꼴 0. X 이꼴 1은 요거네, 요거. X축하고, 곡선하고, 요 빨간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요거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 아, 이게 음수네. 그런 거 바로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은 0에서부터 1까지 요 2차식을 그대로 적분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는 공식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잖아, 그지? 교점에서 교점, 근에서 근, 알파에서 베타 쓸 때 아까 그 공식 써. 이런 건 공식 쓰면 안 돼. 공식이 없어. 직접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돼. 요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건 요렇게 마이너스 루트 8에서 루트 8까지지. 자, 어디냐면 곡선 x축 및 x 이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 2점 땡땡. 그다음 x 이꼴 2, 여기 플러스 2점 땡땡이니까 2는 여기. 이 넓이 구하라.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 2차식을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와. 전체가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줘야 이게 넓이. 지금 이해 다 되는 사람 손. 이 동네 손 들었나? 이해 안 되나? 지금 큰일 났다니까. 계속 빠지니까 그렇지. 자, 이야기다. 무슨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지? 그래프 그리는 건 이해돼서. 그 다음에 어느 부분 넓이 구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 요 넓이는 x축하고 둘러싸인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된다. 정적분. 그런데 이게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하는 y값이 다 음수가 되잖아. 다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뭐를 바꿔서 양수를 만들어요. 나경이 왜 잘려고? 눈만 감은 거야. 아, 눈이 아팠어. 좋은 방법. 자,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은 구간만 찾아서 정적분하고 거기 x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기 때문에 보호 바꿔주고 x 이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정적분해줍니다. 뭐하고 x축과 이거는 넓이를 구할 때 이제는 두 곡선 사이. 자, 곡선 사이 넓이는 어떻게 알아 있을까? 위쪽 곡선에서 아래쪽 곡선을 빼야 돼. 그래야 이 빼면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양수가 돼. 자, 요거는 그림부터 먼저 보면 x제곱은 뭐 요렇게 있겠네. 그 다음 이거는 y가 x 마이너스이니까 뭐 이렇게 있겠네. 이 넓이 구하라는 말이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제일 처음에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고 교점을 그려요. 교점. 순서가 그래. 2차는 위로 볼록이네.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있어야 돼. 교점. 교점 구하니까 교점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단 교점을 구해봐야 돼. 교점. 자, 교점 구한다. 마이너스 x 제곱이랑 x 마이너스 2랑 정리해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요. 그럼 1, 2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xy축이 없어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x축하고 이런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축, y축은 아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아, 요렇게 생겼다. 요 느낌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에 곡선이고 이게 아래쪽 곡선이지. 그럼 2차 곡선에서 1차 곡선, 직선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겠구나. 요 교점에서 교점까지. 그게 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정적분 해주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무조건 양이 나오게 돼 있지. 위에서 아래쪽을 빼기 때문에. 됐죠? 교점부터 교점까지를 정적분 해주면 여기 둘러싸인 요 부분이 넓이요. 자, 이제 계산한다. 잘 봐라. 그냥 적분을 할 수 있지. 여기 봐. 요거 근이 뭔데? 교점부터 교점이 있대. 이게 바로 알파, 베타다. 이해되나? 그럼 이거는 뭘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냐면, 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데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이 식듯이. 이 식듯이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실제는 이거 구하는 건데, 식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 요까지 무슨 말인지 지금 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 써. 결국 요거 구하는 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바로 풀어요. 교점부터 교점까지 나타나는 2차식은 다 이렇게 풀어. 교점부터 교점까지 2차식의 넓이는 다 이런 식으로 짚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똑같은 그림. 꼭 다르잖아요. 다르지. 모양은 다르지. 자,
이거를 뭘 보느냐면 요 길이 생각. 길이가 길어지다가 점은 짧아지네, 이제. 금방 요 길이들이 있었지. 선. 자, 선이라고 생각해봐. 그거를 여기로 옮기는 거다.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가 점점 짧아져서 요렇게 돼. 그럼 제일 길 때가 요거지. 여기도 제일 길 때가 요게 바로 여기로 옮기지. 뭔 말인지 이해됐나? 요렇게 생긴 선을 요렇게 생긴 선으로 그냥 모양을 옮겨줘. 그래서 이 넓이나 이 넓이는 같은 넓이. 모양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딱 중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그때 길이가 요 길이지. 요거 중점이 얼마야?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요 길이가 똑같은 길이. 요 길이들을 요런 형태로 X 위에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 역시 요 공식을 써도 똑같은 식이야. 그게 요거. 그럼 요런 건 이제 딱 똑같네. 그럼 이제 32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게봐. 32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면, 자, 이렇게 둘러싸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는 거다. 둘러싸인 거는 무조건 교점을 구해요. 교점을 구하면 이 두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다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래프는. 그럼 교점 구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랑 x 마이너스 3이랑 요렇게 되는 걸 잡아요. 그럼 자, 교점의 형태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1, 3에서 만납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x축, y축을 안 그린 상태로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요런 식하고 기울기가 양수인 요렇게 되는 직선이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3인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x축, y축을 그려보니 봐. 이 뜻에 맞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린 시간만 보게 됩니다. 아, 이 넓이 구하라. 이 의미만 알아내는 거예요. 그림은 내가 뭘 어떻게 풀겠다 하는 거 그거를 알고 그리는 게 그림이랬지. 그지? 그림을 꼭 그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것도 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 거야. 이해되나?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되지.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직선에서 곡선을 빼니까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자, 그거를 1부터 3까지 정적분 해주면 그 계산 결과가 그냥 넓이가 돼. 그런데 이 계산이 바로 또 그런 뜻이잖아. 아까 이야기했지. 요거의 근이 바로 요거잖아. 교점이 바로 이거하고 연립했는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제곱이다. 3차는 그런 거 아니랬지, 그지? 3차는 접근해야 돼. 그럼 3차식일 때는 마찬가지로 교점부터 구하는 거야, 교점. 그래야 이 3차식하고 1차식이 어떤 식으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를 보고. 그럼 x 3승 이꼴 x니까 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건 세 점에서 만나는데. 이건 어떻게 만나느냐면 3차 곡선이고 x 3승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y 이꼴 x를 끄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는 그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 됩니다. 자, 이 식도 원점의 대칭이지. x 3승 이것도 원점의 대칭이다. 그럼 이 지금 전체적인 모양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모양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이쪽이랑 이쪽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고. 그럼 이것도 0부터 1까지 정적분이 2배가 다릅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빼라 했다, 그지? 그럼 직선에서 곡선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적분 해주면 됩니다. 대칭성을 이용했다, 그지? 자, 요것도 봐. 이것도 요 2차식과 2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교점이 있다면 두 개가 나오겠네, 그지? 그럼 교점 기억나. x,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교점 1과 3이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x, y 줄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주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인데 요렇게 연넓이 찾아. 그럼 이것도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 요거를 교점 1, 3이 나왔지. 조금 전에 구해놨으니까 1부터 3까지 정적 부분이에요. 이게 뭘 구하는 건데? 요 2차식은 역시 근이잖아, 근. 무조건 봐. 2차식인데 요게 근이 되면 넓이는 아까 같이 계속 그릴게.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 4. 2차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래 끝, 위 끝이 되면 계속 이 공식 씁니다.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자주 써야 돼.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해놔놓고 항상 공식으로 바로 풀면 편하게 풀 수 있어. 적분하는 건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또 나오지? 요 35번 한 개 더 해볼게. 이거하고 둘러싸인 거 사는 거야. 그럼 역시 교점부터 구해. 교점 그럼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이 0. 그럼 x 제곱 x 빼기 2는 0. 그럼 교점이 0. 교점이 0과 2지. 여기도 잘 봐라. 근을 구할 때 그냥 막 근 구한다 생각해. 이거는 무슨 근? 중근. 이거는 그냥 근인데 이거는 중근. 그럼 2에서도 만나고 0에서도 만나지. 2에서는 그냥 만나지만 0에서는 어떻게? 접하면서 만나. 근을 보고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요 3차식은 x제곱 빼기 2니까 0 되는 게 3개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 그래프가. 그 다음 x제곱 요렇게 되는 그래프잖아요. 0 되는 게 0하고 풀마 루트니까 요 3, 4식. 요거는 y 이퀄 x제곱이네. 이렇게 되는 x제곱. 근데 그게 0에서는 접하고 그 다음에 2에서는 만나고 이렇게 돼.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만나고. 그럼 x 앞에가 0인 게 여기고 x 앞에가 2인 게 여기잖아. 그럼 그래프가 만나는 게 두 점밖에 없어. 두 점밖에 없는데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만나고 0에서 저기 어떻게 접하고 2에서 만나는 건 그럼 이렇게 오겠네. 2에서 만나는 거. 요게 x좌표가 2단 말이야. x좌표. 그 0에서는 접해야 돼. 만나는 게 이 두 군데 말고는 만나면 안 돼. 그지? 접지면 0에서 어떻게 접하지? 0에서 어떻게 접하지? 여기서 이렇게 접해지. 자, 이제 3차 곡선과 3차 곡선 이걸 알고 있어. 요게 변곡점이야. 여기서 접선은 이런 게 접선이야. 접선, 이런 게 접선이야. 이런 게 접선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접선이냐면 요렇게 됩니다. 변곡점만 요렇게 곡선 요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야. 자, 그게 왜 그런가 봐. 위로 볼록한 부분이지, 이쪽 부분은.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부분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지. 위로 볼록할 때는 봐. 이렇게 다 접선. 이 곡선이 계속 있다, 이봐. 위로 볼록한 상태. 그럼 요게 접선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쪽도 계속 있다. 요렇게 돼. 그게 여기서 보면 요런 식으로 보여. 요쪽은 접선이 요쪽에 그려지겠지. 요쪽은 접선이 이쪽 편에 그려지겠지. 오른쪽에. 이쪽은 왼쪽에 그려지겠지. 그게 요 접선, 요 점에서는 요쪽 부분은 위에 그려지고 요쪽 부분 아래쪽에 그려져요. 곡선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이렇게 접한다. 이런 걸 알아야 이 접선을 구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구하면 되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렵지, 그지?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인테그랄 0부터 교점 2까지지. 교점부터 교점까지 항상 이 파란 게 위에 있는데 또 3차식이 요거잖아. 요게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빼는 거. x제곱 빼기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요거 그냥 정적분해서 계산해주면 요게 둘러싸인 요 부분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건을 보고 중건일 때, 이건 접하더라. 그런 사실을 알고, 3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하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접한다. 여기 어떻게 도대체 접할 수가 있지? 여기 뚫고 간다는 게 무슨 접선이야, 이게? 됐죠? 어디, 여기에? 아니지. 위에서 아래를 뺀 거잖아, 지금. 위쪽 곡선에서 아래쪽 보면 무조건 양수가 되는 상태. 위에서 아래 그런 거, 위, 아래 하는 거는 y값을 의미하잖아, 그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양수가 돼. 자, 속도만 잘 생각해, 속도. 적분은 속도만 생각해, 속도. 자, 속도를 그냥 정적분 해버리면 요거는 뭐라 했나? 변이래, 변이. 그냥 정적분은 변이야. 그런데 속도를 이렇게 해서 정적분하면 넓이 구하는 것 뜻이지. 넓이를 구하면 요거는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 위치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변이를 더해주면 요게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데 플러스 3만큼 움직였다 하면 그게 현재 위치가 됩니다. 자, 일단 속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원점을 출발해서 처음 위치지. t 이꼴 2에서 점피 위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처음 위치에서 2초가 되면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잖아. 속도식이 마이너스 t 제곱 4t 마이너스 3. 요거를 정적분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그게 2초일 때 위치가 됩니다. 이 변이는 음수가 되면 음수 쪽으로 가 있고, 변이가 양수가 되면 양수 쪽에 가죠.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 1부터 4까지 위치 변화, 변이를 구하라 했다. 그지? 변이는 그냥 여기 적분하면 된다. 속도를 그냥 이렇게 적분하면 이게 변이래. 요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1부터 4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지. 자, 속도 그래프가 지금 요거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면 1, 3. 요렇게 되면 여기 1이고 여기 3입니다.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4는 여기 있지. 그럼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거 넓이 구하라 하는 거하고 같은 거. 1부터 4까지 구하라 하는 것은 요거 넓이 구하라. 요거는 바로 적분. 3부터 4까지는 적분한 다음에 그거를 바꿔줘. 그러면 움직인 넓이가 돼. 자, 여기서 공식도 하나 알아놓자. 이거 꼭 기억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써야 돼. 써야 나중에 누구 혼자 할 때 그거 쓸 수 있다. 그지? 요런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게 되는 거는 요 길이 b가 2대 1일 때 버려. 요 길이 b가 2대 1이 되면 요 파란 넓이랑 빨간 넓이는 같게 돼. 그 빨간 넓이는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거는 이제 1대 2. 요거를 꼭 외워둬. 그러면 요 두 개의 넓이는 같아져. 자, 그게 돼 있으면 봐. 여기가 요 길이가 얼마야? 2지. 1부터 3까지니까. 3에서 4까지 요 길이는 1이지. 요게 현재 2대 1로 돼 있네. 그럼 이쪽이랑 이쪽은 두 개 넓이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요 넓이만 구해서 두 배를 해줍니다. 자, 요 넓이는 또 뭐야?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교점부터 교점까지는 항상 공식 쓰는 거라 했지. 그래서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데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적분을 두 번 해서 대입할 필요 없어요. 2대 1이 되면 요 넓이랑 요쪽 넓이는 같다는 2차 함수. 꼭 알아도 이런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봐라, 무조건 수학은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이면 엄청 유리하다는 건 이제 이번 기말고사 같은 거 치보면 특히 더 느꼈다, 그지? 무조건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빨라질 수밖에 없지, 계산.
자, 곡선 이거하고 x축 및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넓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야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아야지 어디까지는 양수고 어디까지는 음수고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x 해주면 x 빼기 6이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생깁니다. 0과 6. 자, 이 그래프하고 x축 및 x 이꼴 마이너스 1은 여기네. 그지? 마이너스 1. 그 다음 x 이꼴 1은 여기네. 그럼 요 넓이 봐라. 요 그래프랑 x축이랑 요거랑 요거. 그럼 요게 1.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바로 적분해버리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지. 마이너스 0까지.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는 적분하면 이건 양수니까 그대로 넓이할 것이고. 자,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를 정적분하면 이건 음수가 돼요. 부호를 바꿔줘야 이게 넓이가 돼요. 됐죠?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고 위쪽은 그 자체가 정적분이 넓이가 되고 아래쪽은 그게 넓이가 아니야. 음수가 됩니다. 음수. 이 그래프랑 x축. 자, 이거는 그래프 그려야 된다 이제. x제곱 x 마이너스 1, 2 홀마돼서 x축하고 세 점에서 만나는데 만난 점이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입니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적분하면 그게 넓이.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는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줘야 돼. 이제 요거는 쉽게 할 수 있다, 그지? x축에서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정적분이 넓이고 밑에 있는 거는 부호를 바꿔줘야 넓이가 됩니다. a는 양수다. 마이너스 x 하면 x 마이너스에서 0하고 a에서 만나. 요렇게 되는데 0하고 a에서 만나. a는 양수라 했으니까. 이거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수. 자, 그놈이 3분의 30이다. 요거 풀어줍니다. 그럼 64니까 a는 4가 됩니다. 봐라, 공식 쓰면 편하다는 거 알겠지? 계속 써야 돼. 계속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항상 공식으로 풀 수 있도록 2차 시간. 이거 나중에 되면 기억나나 안 나나? 안 나지? 그럼 왜 외워요? 안 외워도 돼. 그래도 외워야 돼. 잊어 먹더라도 외워야 돼. 한번 알아놓고 잊어먹는 거하고 그냥 안 외워서 모르는 거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이제 나중에 잊어먹더라도 꼭 알아둬야 돼. 이 그래프하고 x축 및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림 없으면 못 그린다니까.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이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양수 k이기 때문에 kx 삼성하는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 kx 삼성. 그 다음 x 이꼴 마이너스 1, x 이꼴 2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17이 되도록 양수 k를 정하라.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보다시피 음수가 되어 있지. 그럼 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kx 삼성을 그대로 정직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0에서부터 2까지는 kx 삼성을 이렇게 정직분하면 이건 넓이가. 자, 이거 이꼴 17 되는 요 강정 10%. fx의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거 보니까 빨리 뭐 생각나는 게 있네. 요 그림이 요 식 딱 보면 무조건 미분 a에서 x까지 ft dt는 무조건 미분이야. 미분. 자,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이 fx. 자, 좌변 미분했기 때문에 우변도 미분 2x제곱 마이너스 x x 묶어주면 2x 마이너스 1. 이게 fx가.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0과 2분이니까 이렇게 생겼네. 이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공식.
이거 보면 무조건 미분이라 했다. 요 식은 무조건 하여튼 미분해서 푸는 거야. 식 자체. 자, 요 그래프 그린다. 요 그래프는 x는 만나고 3에서는 접하는 거네, 그지? x에서는 만나고 3에서는 접하는 거. 그럼 3에서는 접하고 오른쪽에 올라가야 되니까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니까 요렇게 되는 그런 거. 그럼 참고로 x 3성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면 3에서는 접해야 돼. 짝수는 다 접하는 거라 했지. 짝수는 다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안 돼. 튕겨 나가야 돼. 튕겨. 홀수는 이 좌우에서 바뀌어 버리죠. 자, 요거는 이렇게 3에서는 무조건 튕겨놔야 돼. 이렇게 0에서는 지나야 돼.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접하면서 지나는 거. 이 3, 4, 2, 3. 왜냐면 여기 x제곱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차이점 알겠죠? 요거 두 개. 여기 요렇게 접하면서 떨어지는 거. 요거는 그대로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 고 x 둘러싸이네. 둘러싸이니까 빨리 교점부터 구해봐야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꼴 x. 일단 x 이꼴 0이면 성립하지. 0. 자, 0이니까 이제 나눠버리면 1이 되네. 그럼 x 마이너스 3이 풀마 1이 되고, x는 3 풀마 1에서 4하고 2가 돼요. 그럼 이 세 점에서 일단 만난다는 거 알고 있던데. 0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4에서 만나고, x좌표가 요 점에서도 만나고, x좌표가 요 점에서도 만나고, x좌표가 요 점에서도 만나고. 뭘 그리면? y 이꼴 x를 그려. 자, 그럼 이제 그림 대충 알겠네.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나니까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만났고, 요렇게 해서 만났는데, 요 점이 x좌표가 4가 되고, 요 점이 x좌표가 2가 되고. 그럼 이제 파란 거, 빨간색이 둘러싸인 도형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겠어요. 0부터 2까지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서 정직분합니다. 그 다음 2부터 4까지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서 정직분합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위에서 아래를 교점부터 교점까지 정직분해줍니다. 위로 볼록하는 거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이 0과 4에서 만나. 그럼 요 넓이 구하라. 그럼 교점부터 교점까지니까 항상 6분의 a 절대값 마이너스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네. 4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넓이를 됐네. 계속 똑같은 거 왜 자꾸 해요? 알아서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그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교점 구해야 돼. 교점. 요거하고 요거를 연립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요. 교점 1, 4. 자,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는 위로 볼록한 것이 1과 4에서 만난다 이 말이지. 그럼 요 넓이 구하란 말이야. 요것도 2차식인데 요게 알파 베타입니다.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a 절대값 1이 아니고 2다 그지? 요거 빼게 되면 2x 제곱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든 플러스 2든 2x 제곱 되니까 6분의 a 절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교점 구해야 돼. 그럼 교점 구하자. x 3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는 0. 자, x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그럼 1, 4 이렇게 되니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4 세 점에서 만나. 요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 2차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그 만나는 점이 세 점이다. 근데 어디가 어딘지 좌표 좀 필요하겠네,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려볼게. 요거는 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0 폴마이지. 0 폴마이. 요렇게 마이너스 2, 0 딱 대칭이네. 요게 대칭점이겠네. 그 다음에 3x제곱이니까 뭐 이런 꼴이, 이런 꼴이, 이런 꼴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겠네. 자, 아까 0하고, 0하고, 어디고,
마이너스 1하고 4지.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0이고 요 x값이 4가 됩니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림이 그려져야 내가 어떻게 풀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뺏는 식을 정적분. 그 다음에 0에서부터 교점까지 항상 0부터 4까지는 빨간식에서 파란식을 뺏는 거 정적분 해주면 이게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51번 문제가 너무 길다. 읽기 싫다.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넓이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못 구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야 돼. 먼저 이 곡선, 이거 곡선부터 그래프 그려. 자, 요 그래프는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식이 달라집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x 빼기 1.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래프 그린다. 일단 x 빼기 1은 이렇게 생깁니다. 0과 1에서. 자, 1보다 클 때지. 그럼 1보다 클 때는 이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1보다 작을 때는 이거야, 이거. 대칭된 거. 그럼 1보다 작을 때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요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x축하고, x축하고, 요 빨간 그래프하고, x 이꼴 0, x 이꼴 2. x 이꼴 0은 여기죠. x 이꼴 2는 여기죠. x축하고 빨간 그래프하고 요거하고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런 그림이 자꾸 이게 안 그려지면 못 풀어. 구하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삐끔치는 요 부분까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0부터 1까지는 위로 볼록한 거잖아요. 위로 볼록한 요거란 말이죠. 그죠? 요 식을 0부터 1까지 정적분 해주면 바로 요 넓이야. 이쪽은 아래로 볼록한 식이다. 아래로 볼록한 건 요 그래프잖아요. 요 그래프를 1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그게 요 넓이. 그 두 개의 넓이를 더하라. 범위에 따라 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 53문과 다르게 54번은 전체 절대값이지. 자, 전체 절대값은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요거 하는 거 잘 이해해야 돼. x 마이너스니까 0과 1이지. 그럼 전체 절대값은 위에는 가만히 두면 되고 아래쪽은 이렇게 대칭을 해줍니다. 요 빨간 그래프하고 y 꼴 2. y 꼴 2인데 2가 어디냐 하면 여기인지 모르겠다. 그지? 그럼 일단 요거보다 올라가는지 요거보다 내려가는지 이걸 결정해야 돼. 이거나 모양이 달라지니까 올라갔을 때는 어디로 올라가더라도 요 모양이고 요거보다 아래쪽에 쳐지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꼭 여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여기 집어넣어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 여기 4분이 돼. 4분. 그럼 y 꼴 2는 요 위에 있잖아. y 꼴 2. 요렇게. 그럼 빨간 그래프 y 꼴 2 요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겠지. 요 넓이를 구하세요. 참. 넓이 구한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지? 자기가 먼저 한번 생각해봐. 어떤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지? 일단 둘러싸였지 지금. 자, 제일 먼저 요거를 조금 센스 있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대칭 있네 그런 거 봐요. 2차 시간 다 대칭성이 있잖아. 그지? 대칭성이. 그럼 한쪽만 생각해서 나중에 2를 곱하는 게 좋겠지. 이쪽 저쪽 다 계산하지 말고. 뭐 어디에 대칭인데? 요게 대칭축이니 요게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됐습니다. 왼쪽을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만 생각하잖아. 요게 2분의 1이게 됩니다. 이제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나?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만 구하면 돼. 요 직사각형. 다른 말 하면 y 이퀄 2를 0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요 좌표가 필요합니다. 요 좌표는 아래로 볼로 간 거하고 y 이퀄 2의 교점이지. 아래로 볼로 간 거는 x제곱 빼기 이거잖아. 요것이 2가 되는 x를 먼저 찾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에서 1, 2 이렇게 되니까 2가 됩니다. 요 x가 2가 됩니다. 나영이 잘래? 자, 그럼 요 넓이부터 먼저 구해. 이 넓이는 뭘 적분해? 그냥 2 곱하기 2니까 4지. 그래도 나는 꼼대 있게 적분해서 하려고. 적분해도 돼. 그냥 넓이 구하면 돼. 넓이는 자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초록색 넓이지. 자, 거기서 요거 빼야 될까? 요거 빼야 될까? 자,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지? 그럼 요 넓이는 뭐냐면 위로 볼로 간 곡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둘러싸입니다. 0부터 1까지. 자, 이건 위로 볼로 간 거는 요게 아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요게 되겠지. 위로 볼로 간 거. 그게 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요 넓이가. 자, 요 넓이는 아래로 볼로 간 곡선이죠. 자, 아래로 볼로 간 거는 x제곱 빼기 x 요거죠. 요거를 1부터 2까지 2까지 정적분 하면 그게 넓이가 돼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그게 요 빨간 넓이가 돼요. 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2를 곱해서 정리. 됐죠?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을 테니까, 그지? 대칭성을 자꾸 생각을 해. 대칭성을 이용을 하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자,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것 중에는 조금 어려울 때예요.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이거는 수투예요, 수투. 미적이 아니고. 미적 가면 좀 덜 됐는데. 네, 9번 0이 아니고, 잠깐만요. 2분 1부터 1이죠. 0이 아니고 2분 1이지. 맞네. 4분 1이죠. 이게 2분의 3이지. 2분의 3 곱하기 2니까 3이죠. 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틀리면 실수. 너가 틀리면 실력. 54번. 그게 지금까지에서는 조금 어렵다. 자, 55번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네. 절대값도 있는 데다가 A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려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간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위로 올라가는 거. y 이퀄 ax야. 네? 진짜. 이 옵수제곱 x 중거리. 진짜. 이렇게 되게 잘 없는데. 이제 요 교점 보고 어떤 관계라는 거 알겠지? 요게 봐. 요게 위로 요렇게. 요게 요렇게 위로 봐.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아까 원점인데 여기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접하는 상태로 요렇게 올라가서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교점을 보고 그래프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하는 거 그거를 짐작을 해야 돼. x제곱이 지금 0 이런 중근이라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면 여기서 하나 만났고 요렇게 되면 다른 데서 또 하나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줘. 자, 이제 그림이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이제 정리할게.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렇게 되는 요런 상태에서 여기서 접해갑니다. 요렇게 접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서 요 그래프하고 요런 거. 자, 그럼 필요한 게 둘러싸인 부분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이건데 봐. 요거는 한 직선은 그대로 가고 있지. 그 여기서는 요 그래프고, 여기서는 요 그래프다. 그럼 일단 필요한 게 요게 필요하다는 거 알겠지? 요거는 뭔데? 아래로 볼록한 직선하고 교점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는 요 x제곱 마이너스 ax 요거지. 요건 아래로 볼록한 직선이니까. 그거하고 ax하고의 교점은 x제곱 2ax는 0에서 x가 0 또는 2a가 됩니다. 아, 요게 0. 요게 그럼 2a라.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a였잖아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넓이를 구할 거냐. 자, 넓이 구하는 걸 자기가 난 어떻게 구하겠다 하는 생각해요. 요런 상태, 그림까지 다 그려놨으니까. 요걸 보고 내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생각했다고. 요거는 먼저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 넓이였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뺀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뭔데? 이게 삼각형이다, 삼각형. 그래도 난 접근하고 싶어요. 접근해도 되고.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 돼. 그러니까 높이는 x가 2a일 때 요 y 값은 요건 직선식 보는 게 편하겠지, 요식. 여기다 x에 2a 집어넣으면 2a 제곱. 요만큼의 길이가 2a 제곱. 그 다음 밑변의 길이는 2a. 2분의 1 하면 요게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거기 있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지? 자, 뺀다, 이제. 두 개를 빼야 돼. 두 개를. 자, 빼는데, 요 넓이는 2차 곡선인데, x축하고 공식이네, 그지? 6분의 a 절대값, a가 어디고, 이거지? a 절대값은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a 세제곱. 요 넓이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 자, 요거는 접근해야 돼, 그지? 자, 요거는 인테그랄. a부터 2a까지. a부터 2a까지. 아래로 볼록한 식. 아래로 볼록한 식. 그거는 x제곱 마이너스 ax. 요거를 정적하고. 이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나면 그게 요 색칠된 부분이 넓이인데, 그 넓이가 8분의 27이다 해서 요만큼의 방정식 하나 풀어줘.